전해 저녁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눈이 그친 뒤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지정 등을 통한 백신 접종 준비에 나섰습니다. 택배 종사자들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심야 택배 제한 등이 검토되면서 택배비 인상 등 환경적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철원 양지리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과 예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3분기까지 국민 70%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해 11월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순서는 코로나19 전담 의료진을 시작으로 2분기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환자와 종사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3분기 이후 만성질환자, 64세 이하 성인 순입니다. 강원도는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백신 접종을 위해 지역별 한 곳씩 18곳의 접종센터를 확정하고 일반 보관이 가능한 백신은 지역 내 330곳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한 지역별 예방접종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백신 수급과 관리, 사후 이상 반응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회와 간호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의료인력 지원 등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선순위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종 수칙을 따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에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접종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해외에서 접종 부위 통증과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보고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 언제 접종받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는 부작용 등 백신 효능을 지켜보고 받을 것이라고 답했고 접종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도 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접종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걱정돼서라는 답변이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첫 접종을 앞두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 정부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과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 보상금 등 국가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역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동요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이상 반응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얼마 전 이루어졌던 택배 노사의 극적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택배 노조는 결국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기사들은 왜 결국 파업을 결정한 걸까? 그간의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초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배송이 급증했죠. 작년 한 해 동안 배송된 택배 상자는 33억 개, 1년 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택배 양은 늘었는데 택배 기사의 수는 늘지 않다 보니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택배 기사들이 쓰러져 숨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 택배 기사의 과로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그렇다면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한 택배 기사가 남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배송 완료하고 갑니다. 이 문자가 찍힌 시간에 주목해 주시죠. 새벽 6시 1분입니다. 이 택배 기사는 배송 도중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택배 기사가 회사 동료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숨도 못 자고 일에 치인다며 남긴 가슴 아픈 말.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숨막히는 고통의 언어를 남긴 채 결국 나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택배 기사들의 노동 실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연휴 등 성수기에 하루 14시간 넘게 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택배 비성수기에도 하루 12시간과 14시간을 넘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요. 또 주 6일 이상 일하면서도 하루 휴식 시간은 점심시간 포함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과중한 업무 부담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일명 까대기라고 불리는 택배 분류 작업입니다. 길게는 5시간 넘게 이어지는 이 노동이 택배 기사들의 본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배송 업무는 건당 수수료를 받지만 분류 작업은 공짜 노동이라는 거죠. 오전 내내 분류 작업을 하고 오후에 배송을 하게 되니 심야 노동에 시달리고 결국 과로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협상 끝에 사측은 이 택배 분류 작업의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분류 작업을 위한 별도의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라고 합의한 겁니다.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동안 공짜 노동으로 일해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표 6일 만에 이 합의문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측은 합의를 깼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하고 분류 인력을 예정대로 투입하겠다고 반박했는데요. 노조는 택배 현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내걸었는데요. 이렇게 지난해 과로사한 택배기사 16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합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이런 뉴스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고강도 업무에 따른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사 발생도 늘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업계는 총파업을 예고했고 심야 배송 제한 등의 대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택배비 인상 등의 환경적인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홍승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택배 근로자의 어려움에 공감했습니다. 밤 9시 이후 택배를 배달하는 심야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전만 해도 충분히 배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사고도 많을 것 같고. 하지만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급한 물건일 수 있는데 이제 좀 늦게 오니까 그건 이제 또 안 좋은 점이지 않나 이제. 고객이 좀 싫어할 것이고 아마 우리 당사하는 분들은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심야 배송을 줄이고 택배 분류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인력 고용 등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 택배비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택배 기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소수도 일하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좀. 한편에선 택배비 인상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택배 회사 측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자기들이 조금 감수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택배업계는 어떻게 생각할까? 소비자들은 우린 2,500원 주고 택배를 시키는데 실적으로 회사와 회사의 그 대형 거래는 상당히 이보다 저렴한 한 1,500원 선 그 정도로 거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격으로는 택배 하나를 배송해도 몇백 원밖에 기사들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택배 노동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래도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정규직들이 일부 소화를 하니까 괜찮은데 일반 사설 택배회사들은 아마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가 채 남지 않은 설날. 택배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택배업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이재 아나운서, 얼마 전 강릉에서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지난 며칠은 마치 봄 날씨같이 느껴져서 참 설렜는데 그래도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진 데다가 당분간 기온도 뚝 떨어지고 강한 바람도 분다고 하니 모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짙은 안개가 잔뜩 내려앉은 소양강에 굵은 눈방울이 하염없이 내립니다. 소양강을 지키고 있는 소양강 처녀도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역광장에는 쌓이는 눈을 미처 치우지 못해 작은 오솔길만 겨우 만들었습니다. 28일 오전 10시가 넘어서면서 춘천을 비롯한 영서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강원도 곳곳에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3시간 정도 내렸는데 산지에는 10cm, 철원 등 영서 북부 지역 도심에는 3cm 정도 쌓였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도심 속 도로는 대부분 눈이 치워졌지만 인도는 제때 눈을 치우지 못해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발길을 재촉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눈이 와서 이제 좋긴 한데 아직 가게 앞에 눈이 안 치워져가지고 많이 미끄러운 것 같아요. 눈이 그친 뒤가 더 걱정입니다. 오후 들면서 바람이 강해지고 기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28일 정오를 기해 도내 전역에 강풍특보를 발령했습니다. 강릉에서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경포해변 인근 리조트 외벽이 강풍에 뜯겨져 나갔습니다. 오후부터 낮아지기 시작한 기온은 밤부터 영하 10도 이하로 크게 떨어져 밤 9시를 기해 도내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동해중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12에서 18m/s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내륙에도 7에서 14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등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 지역으로 한파 경보가 발효 중에 있으며 강원 동해안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위와 강풍은 주말인 30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재난 문자를 통해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빙판길 안전운전 등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2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총회에서 곽도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올해 의회 기본 운영 계획과 지방 분권과 관련된 의회 제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의회 독립성 확보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철원군 양지리 철새 도래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쇠기러기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철원군은 지난 25일
양질이 농경지에서 죽어있는 쇠기러기 6마리를 발견해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에 가까운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